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중요한 진로 선택의 기로에 선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컴퓨터공학과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고교학점제 기반 선택 과목 특무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실 그 자료, 컴퓨터공학과 권장 선택 과목 안내, PDF 자료 있죠? 그걸 바탕으로 어떤 과목들이 여러분 미래에 도움이 될지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컴퓨터공학과 하면 보통 그냥 컴퓨터 잘 다루는 곳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요즘 정말 핫한 인공지능 AI, 또 데이터 처리 기술까지 아주 폭넓게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결국 IT 기술이랑 다른 여러 분야를 이렇게 융합시켜서요, 새로운 시스템이나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전문 인재를 키우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전문 인재 양성. 듣고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혹시 어떤 성향의 학생에게 특히 더 잘 맞을까요? 그냥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아요. 좋은 질문이세요. 물론 컴퓨터에 대한 흥미도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는 수학적 사고나 논리적인 생각, 이런 거에 좀 강점이 있는 학생에게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단계별로 착착 나눠서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즐긴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소프트웨어는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프로그래밍 언어나 알고리즘, 더 나아가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합쳐지는지, 이런 거에 호기심이 많다면 정말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역시 수학과 논리,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핵심이네요. 그럼 대학에 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들을 배우게 되나요?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전공 기초를 다지는 과목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기초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문법이나 활용법을 배우고요. 또 자료 구조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 이게 빠르고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이나 동작 관리를 배우는 컴퓨터 구조, 논리회로나 수학적 기반을 다루는 이산수학, 또 문제 해결 절차를 설계하는 알고리즘, 컴퓨터 자원을 관리하는 운영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아, 자료 구조요. 이름만 들으면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핵심이라니 중요하겠네요. 그럼 심화 과정은 좀 어떤가요? 심화 과정으로 가면요, 이제 좀 더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갑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정보 보안 같은 거요. 그리고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자동차 같은 데 들어가는 작은 컴퓨터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걸 다루기도 하고요. 정말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아주 역동적인 분야죠. 아, 그렇군요. 근데 컴퓨터과학과나 소프트웨어학과처럼 좀 비슷한 이름의 학과들도 꽤 많잖아요. 이런 학과들이 개설된 대학들도 많죠? 네, 맞습니다. 컴퓨터과학과, 소프트웨어학과도 있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관련 학부나 학과들도 정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물론이고 수도권의 가천대, 경희대, 인하대 같은 곳이나, 또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예를 들면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등 전국에 정말 많은 대학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지가 아주 넓다고 할 수 있겠죠. 선택지가 넓다는 건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 졸업 후 진로도 역시 다양하겠어요? IT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소나 정부기관까지 갈 수 있다니 앞으로 더 중요해질 분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웹 서비스 기업, 게임 개발사, 모바일 앱 개발사, 거의 IT 산업 전반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같은 국책 연구기관이나 기업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정부 부처나 관련 공공기관에서 정책 관련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컴퓨터공학과에 가고 싶은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그럼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 컴퓨터공학과 권장 선택 과목 안내 자료를 보면서 구체적인 예시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네, 맞습니다. 고교 학점자에서는 여러분의 과목 선택이 대학 진학이나 나중에 전공 공부랑 바로 연결되니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에 나온 예시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역시 수학이 중요하겠죠. 대수, 확률과 통계, 미적분 1, 이게 기본이 됩니다.
이 과목들이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도 있어요. 이건 머신러닝의 수학적인 토대가 되는 선형대수나 확률 같은 걸 다루니까 미래 AI 시대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영어 1, 영어 2, 영어 독해와 작문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최신 기술 문서나 논문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물리학은 하드웨어 원리를 이해하거나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필요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IT 소양을 위한 정보 과목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물리학의 소프트웨어 개발이랑 직접 관련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하드웨어 이해나 시뮬레이션 쪽에서 중요할 수 있다는 거군요. 와, 그럼 수학, 영어, 과학 탐구, 정보까지 정말 다방면으로 기초를 잘 닦아야겠네요. 네, 그렇죠. 다음은 진로 선택 과목인데요. 여기서는 수학이랑 과학에 좀 더 심화된 과목들, 예를 들어 기하, 미적분 2, 전자기와 양자, 역학과 에너지 같은 과목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해야 할 과목이 있어요. 바로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로봇과 공학 세계입니다. 이 과목들은 이름만 들어도 딱 감이 오시죠? 컴퓨터 공학 분야랑 직접적인 관련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데이터 과학은 요즘 빅데이터 시대의 핵심 역량을 키워주고 인공지능 기초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미리 경험해볼 기회를 주니까요. 꼭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컴퓨터 공학 전공 공부를 미리 살짝 맛볼 수 있는 과목들이네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과학 쪽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이건 뭐 절대 놓치면 안 되겠는데요. 그럼 융합 선택 과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융합 선택 과목 예시를 좀 보면요. 실용 통계, 수학 과제 탐구, 창의 공학 설계, 소프트웨어와 생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특정 지식을 막 외우기보다는 배운 걸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거나 여러 분야 지식을 합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는 그런 탐구 활동이나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기르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와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지 방향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선택지가 이렇게 많다는 게 오히려 뭘 골라야 할지 더 고민될 수도 있겠어요. 모든 과목을 다 들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과목 목록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는 컴퓨터 공학과 PDF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어디까지나 권장 예시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여러분 자신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컴퓨터 공학 안에서도 뭐 게임 개발이냐, 인공지능이냐, 정보 보안이냐 같이 어떤 세부 분야에 더 관심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본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 그리고 미래 설계를 위한 과목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고 오늘 나눈 이야기와 또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겠죠. 여러분의 성공적인 진로 탐색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단순히 좋아 보이고 유망해 보이는 길을 따라가기보다 이 다양한 기술 분야 중에서 진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뭘까 하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